자, 다음 내용은요,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거를 이제 써먹고 보자라는 취지로 준비한 예제인데요. 데이터셋 출처는 캐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 중에 다이아몬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변수 설명은 열심히 번역기 돌려서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제 몇 개가 이제 수치형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들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 중에는 이거를 이제 한 절반 정도만 할 거예요. 어떤 형식이냐면 일단은 범주형 데이터를 제외하고 수치형 값만 놓고 일단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통제 요인으로 넣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 요인도 무조건 넣는 게 아니에요. 통제 요인을 넣을지 안 넣을지 판단하려면 분산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세한 데이터셋은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여기 캐글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485명이 이 예제에 도전을 했대요. 네, 이제 클릭하면은 하나같이 전부 깨알같이 영어가 다글다글해서 저는 보진 않았고요. 자,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일단 패키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데이터는 미리 엑셀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53,940개 데이터가 있고 10개의 변수가 있고요. 대충 뭐 데이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커팅,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얘는 뭐 투명도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얘네들이 전부 서열척도예요. 여기 데이터 설명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세공 어떻게 커팅했는지 얘가 제일 좋은 거고 얘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도 J가 가장 나쁜 거고요. D가 제일 좋은 거고 알파벳 순서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투명도도 I1이 가장 안 좋은 거고 쭉 가면서 이제 IF가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알파벳 순으로 정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1, 2, 3, 4, 5 이렇게 라벨링을 할 겁니다. 자, 어쨌건 데이터 확인했고요. 기술 통계량 보면은 결측치는 다행히 없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평균 값들이 가격은 종속 변수니까 제외하고요. 평균 값들이 다소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중앙값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는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자, 일단은 범주형 데이터를 타입 변환을 했어요. 이때 쓰려고 함수 만들어놨죠. 그러면은 컷, 칼라, 그 다음에 캐러티피가 이제 쭉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뀐 거 확인했고요.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고 나면은 기술 통계량을 봤을 때 알아서 수치값은 빠지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 가격을 제외한 데이터의 평균이나 중앙값이 서로 다른 거 봐서는 표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자 그림도 그렸어요. 일단 싹 다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가격 데이터 자체가 다이아몬드 가격이니까 좀 크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 분포가 전혀 확인이 안 되니까 가격을 빼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한 분포 확인이 어려우니까 가격을 제외하고 표시할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가 그 분석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걸 다시 열어봤을 때 내가 이거 한다면 이걸 왜 했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 코드를 왜 작성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코멘트를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날리고서 상자 그림을 그려봤는데, 보면은 일단 이상치도 꽤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포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가 서로 다른 게 확인되니까 일단 여기서 표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데이터 표준화만 독립적으로 하는 함수를 만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util.py에 my standard scaler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주고 종속 변수 이름만 설정을 해줍니다. 종속 변수는 표준화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만 별도로 분리를 해요. yName 값이 있으면은 yName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종속 변수를 제거했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은 표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타입만 골라냈어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인 거로 설정한 게 아니라 숫자형이 아닌 것만 걸러냈어요. 이 로직은 전에 우리 썼었죠. 그래서 카테고리 필드라는 리스트를 준비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컬럼으로 반복되면서 숫자형이 아닌 것들의 이름만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이 이름을 사용해서 해당 필드들만 분리해내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카테고리 타입을 날리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스케일링을 처리한 다음에, 그럼 얘는 종속 변수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닌 것도 제거된 거죠. 명목형이라고 합시다. 명목형도 제거가 된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 타입으로 지정을 안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중에 가면 데이터 타입이 타임 시리즈라는 게 또 추가돼요. 시계열 분석할 때. 걔네들도 같이 걸러내려면은 숫자만 처리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화를 진행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명목형, 분리했던 명목형 변수를 다시 결합시켜요. 그리고 분리했던 종속 변수를 다시 결합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리턴하면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my standard scaler를 새롭게 구현을 했고요. 자,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이상치 처리에 대해서 구현을 했었잖아요. 이상치 처리 함수를 만들 때 일단 첫 번째가 함수 이름 앞에 전부 my 언더바를 붙이기로 했었는데 이걸 안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붙였고, 그리고 이상치 처리를 하면서도 명목형 변수를 전부 걸러내도록. 왜냐면 이상치는 숫자 값에 대해서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명목형 변수를 걸러내도록 이런 처리를 다 추가를 했어요. 여기서도 명목형 변수 걸러내는 거 추가하고, 여기 밑에도 다 추가하고. 요거는 지난주에 만들었던 거에서 지금 알고 있는 로직만 추가한 거니까 요거 네, 요거는 그냥 복붙하세요. 지난주에 실습했던 거에 내용만 추가한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표준화를 합니다. 종속 변수 이름만 알려주면 이제 알아서 종속 변수 걸러내고, 명목형 변수는 뒤에 따로 분리했다가 다시 붙이니까 따로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표준화를 수행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상자 그림을 볼 건데 아까처럼 종속 변수는 제거하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일부 이상치가 발견되지만 대체적으로 데이터 분포는 균일해졌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상치를 정제해야죠. 자, 이상치를 정제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 일단 이상치를 다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 정도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상치를 안 날릴 거면은 두 번째 방법은 얘네들을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거. 그럼 대체로 가운데 가서 모르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라면 차라리 이상치를 그냥 요거 이상치 경계값,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맞추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상치를 날렸습니다. 함수 써서 df2에서 이상치를 결집치로 바꾸고 드로. 자, 그러면 이 처리된 이상치가 제거된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날리기 전 길이로 나눠서 100 곱하면 남은 비율이 나오겠죠? 이걸 100에서 빼면은 몇 퍼센트가 제거됐는지 나올 거예요. 했더니 제거된 비율이 11%나 제거됐어요. 원래 53,900개였는데 47,000개 나왔으면 되게 많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다시 이상치 소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상치를 경계값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my replace outliner 다시 적용해서 이상치를 경계값으로 돌렸어요. 분석 돌리는 거는 모듈 정하고 나면 그냥 한 큐예요. 전처리가 빡센 거야. 그리고 이 전처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상자 그림을 재확인을 할게요. 일단 종속 변수만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상치 다 정제했으니까 이상치 하나도 없었고요. 독립 변수도 확인해 봤어요. 자, 데이터 분포 대체로 균일하고 이상치 하나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뻐졌죠. 자, 이제 수치형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페어플롯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다소 걸리죠. 자, 이 페어플롯을 그리면은 사실 다른 변수들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마지막 프라이스. 요 프라이스 쪽은 그래도 선형관계를 띄는 게 좋아요. 선형관계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 종속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끼리 이런 게 보인다. 그럼 이거는 100% VIF 값 높아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의 XYZ,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측정한 거에서 자기 상관성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당연히 두꺼우면은 높이도 크겠지. 대체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크면은 이것도 크겠지. 그러면은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럼 요 깊이도 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들 간에는 당연히 자기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을 많이 해본 고수라면은 요것만 보고서도 얘네들끼리는 서로 자기 상관이 있으니까 뭐뭐 빼야겠구나 라고 답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 고수는 아니니까 일단 어떤 것들은 VIF 값이 높겠구나라고 각오하고 일단 돌려보자고요. 그래서 수치값 확인하면서 빼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선형외계 분석을 돌릴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 명목형 변수는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명목형 변수는 일단 이거를 파트 1으로 삼고 명목형 변수는 통제 요인으로 나중에 또 추가할 거예요. 자, 일단 명목형을 제외한 연속형 변수만 추출을 해요. 이걸 가지고 종속 변수 프라이스라고 걸고 데이터 쪽에서 선형외계를 돌립니다. 성능 측정 때문에 그래프는 껐고요. 우리가 그 잔차 분석이라는 거를 보긴 했지만 사실 그 학술적인 통계가 아닌 이상 머신러닝에서 잔차 분석까지는 사실 잘 안 해요. 왜냐면 잔차 분석은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
그건 진짜 이상론이기 때문에 잔차 분석 빼고 갑니다. 그래서 잔차 분석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시험에 나와서 한 거예요. 그 잔차 분석의 뭐 선형성, 등분산성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 내용 잘 매칭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전체 변수에 대해서 보고 쭉 처리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머신러닝이니까 훈련 데이터 제끼고 검증 데이터만 놓고 봅시다. 자, 일단 X가 겁나 높네요. 날려야죠. 그래서 다중공산성이 높은 변수를 차례대로 제거할 겁니다. 이그노어 변수 만들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그노어 얘를 날려서 df5 만들고 df5로 데이터 쪽에서 다시 돌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값들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일단 y 값이 남죠. y 값이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x랑 y 두 개를 제거하고 다시 돌렸어요. 이제 다 모듈화 해놨으니까 제거될 것만 세팅하고 그냥 함수 돌려버리면 끝나잖아요. 자, 다시 VIF 값을 봐요.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 캐럿이라고 하는 거랑 Z라는 값이 남아있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래도 클수록 비싼 거 아니야? 근데 XY, Z를 빼버리면은 사이즈에 관련된 변수가 다 날아가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넣으면은 캐럿에 의미하는 게 중량이에요. 클수록 무거운 건 당연하지. 다이아몬드 밀도는 다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XYZ가 빠져도 캐럿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X 빼도 되겠구나 싶어서 XYZ도 뺐습니다. 아까 캐럿의 다중공산성이 26이었어요.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캐럿이 딱 맞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요거 3개인 걸로 확인이 된 거죠. 요거 3개만 알면은 대충 가격을 때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때려 맞추는 공식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캐럿 테이블 뎁스가 뭐였지, 변수가? 변수 이름 좀 봅시다. 자, 캐럿, 무게, 그 다음에 테이블은 넓은 폭 대비 꼭대기의 넓이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보통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대비 요 면의 넓이래요. 그럼 테이블이 있으면 사실 뭐 Y 넓이는 필요 없겠네. Y랑 테이블이랑 서로 상관이 있겠네요. 이게 넓을수록 당연히 여기 넓지. 그러니까 얘는 빠진 거 맞네. 깊이가 아마 요거 같아요. 뭐 이것도 대충 얘네랑 대충 얼추 매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빠진 게 이해가 된다는 거지. 자, 일단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오늘 오전까지 수업 내용이고요. 요거 오전에 완성하시고 오후에 여기다가 명목형을 때려박아서 어떻게 또 바뀌는지 봅시다. 분석 모형 자체는 그렇게 뭐 어차피 주어진 코딩 틀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전철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적화인 거지. 그 최적화 과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이 필요해요. 이거는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가장 적합한 거를 내가 발굴해내는 거기 때문에 코딩이라기보다는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프로그래머들은 노가다라고 표현해요. 장사 없어 이거는. 자, 요거 실습해서 완성하시고요. 완성되시면은 한 적당히 그 식사 갔다 오세요. 오전은 여기까지 할게요.